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좀 시황이 살짝금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시황에 대해서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들도 다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있었죠. 뭐 요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으니까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변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영향도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분석한 내용이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으니까 이자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돈을 빌릴 때.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죠. 네,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이전 캔들 자체가 샛비령 쇼바디 십자형 캔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방향 캔들 나왔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2.12% 상승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4.535% 상승했습니다. 이자율이.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 3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을까? 30년 국채금리가 다시금 5%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차트 자체가 좀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긴 하네. 야, 야, 웃기기도 하다. 야, 차트가 안 빠진다? 이거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뭐냐? 뭐야? 야, 얘는 안 빠지네. 오이씨, 다시 올라간다. 야. 이렇게 되면은 약간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겠죠.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 야, 이러다가 진짜 더 때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난리 나겠는데? 이게 지금 의미가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전이 5.11이거든요. 5.1입니다. 그러면 만약 5.1까지 돌파하게 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라는 거죠. 야, 이러면 진짜 너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채권금리는 약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모르겠네. 야, 근데 진짜 너무 기이하다. 근데 기이한 게 아니라 현실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신용물 채권금리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야, 이거 지금 핸들형 패턴 나왔네. 핸들형 패턴 나왔으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가겠다는 거잖아. 야, 난리도 아니다, 씨. 여하튼 뭐 채권금리만 보면은 지금 상태가 되게 불안정하고 괴상합니다. 괴상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 정규장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장시작점 마이너스 2.73% 살짝쿵 내려가고 있죠. 요거는 현물 지수인데요. 현물 지수는 네, 0.52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물 지수에서는 다 빠집니다. 네, 미니 나스닥이 마이너스 1.46, 미니 S&P 500이 마이너스 1.03, 다우가 마이너스 0.5, 너셀이 마이너스 1.41, 거다 여기 유가 브렌트유도 살짝 빠졌네요. 마이너스 0.69.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면 약간 정리된 자료 갖다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 왜 미국 국채 금리가 뛰었을까요? 미국의 국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무디스에 의해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란 뭐죠?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이 좋으면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잖아요. 낮은 이자로. 국가도 똑같습니다. 무디스라는
기관은 국가의 돈 갚을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최고 등급 트리플 A 3개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1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건 미국이 예전만큼 믿을 수 없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국채금리가 오르나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져서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판다는 거는 미국에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겠죠. 뭐 아무래도 미국 자산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가장 안전자산이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 미국 국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환보유액 아시죠? 외환보유액 또 거의 80%죠. 상당 80% 90% 수준이죠. 네. 그 정도가 다 미국의 국채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불안해서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내던져 버리고 있다는 거겠죠. 막 던져버려.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엑소시스트. 막 도망가고 있어. 탈출. 국채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갑니다. 특히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넘었고 10년 금리도 4.5%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금리, 신용카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리기 더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돈 빌리기가 비싸지게 되면은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뭐 경제에 다 영향을 미쳐. 우선 뭐 경제 두 주체가 있죠. 하나는 기업이겠고 하나는 이제 개인 국민들이겠죠. 뭐 둘 다 이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빌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럼 투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자를 못하게 되면 생산을 못하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겠어? 매출도 줄어들겠죠. 다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 기업에게도 안 좋겠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프리마켓에서 띠리릭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81% 네, 하락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국민들의 이자율도 증가니까 하여튼 안 좋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관세를 세게 매기기 시작했고 동시에 정부 지출 또 크게 늘리고 있다. 이거는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는 아닌데 지출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지출은 줄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건 수정 필요합니다. 수정. 미국은 약간 작은 정부 지금 그걸 좀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인하하려고 하고 감세 정책. 근데 그게 오히려 현재로서는 미국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정 부담이 커지고 미국의 부채가 더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이거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수익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상황 왜 심각하게 봐야 하나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나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왔죠.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까지 최고 등급을 유지하던 무디스마저 등급을 내리면서 미국 국채도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신뢰는 가장 중요하죠. 금융시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뭐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뭐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돈이 자꾸만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가는 중에서 어디로 갔냐? 뭐 대표적인 게 유럽이겠죠. 뭐 유럽으로 좀 돈이 많이 나가고.
일본어도 나가고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그것도 있으니까 베네피트 있으니까 거기다 뭐 또 위안화도 쪽으로 나가고 근데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쪽도 나가고 뭐 인도 쪽도 나가고 뭐 한국은 모르겠어. 한국도 경제가 안 좋아서. 근데 일본도 요새 약간 경제가 안 좋아졌더라고요. 최근에 그 GDP 발표한 거 보니까 안 좋아진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있는 거죠. 뭐.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수혜적인 부분이 있을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여하튼 간에 핵심은 뭐 어디로 나간다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돈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융시장의 중심이니까 이게 다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면서 함께 이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함께. 야, 그러므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뭐냐? 지금은 안전성이죠, 뭐 안전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안전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긴 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약간 투기성이다. 그러면 지금은 더 위험해지는 거겠죠. 투기성이 크면은 아무래도 위험하죠, 지금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요약 정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미국 신용등급 하락. 미국이 예전만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이게 세 번째잖아요. 하향 조정된 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뭐 첫 번째 신용등급 하락, 두 번째 신용등급 하락할 때 어땠어요? 결국에는 이게 신용등급 하락일 때 빨리 빠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빨리 빠지는 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팍팍팍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는 내려가 있더라고. 은근하게. 예.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은 좀 하방으로 봐야 되겠다. 근데 뭐 하방으로 볼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폭락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너무 뭐 그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생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전도 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적에 다른 평가 S&P하고 피치에서 했을 적에 그때도 그렇게 빨리 빠지진 않거든요.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다가 나중에 다 빠져버린 거죠. 크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원인의 어떤 이 근원 뿌리가 무엇이냐 기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빠져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충격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지수가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 뭐 올라갔다가 상단에서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상황을 충격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약세 모양새는 있다. 근데 뭐 약세 모양새를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조정이라고 볼게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조정이란 영역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내 종목이 지금 글로벌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멀티플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내가 고려를 하고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할 적에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쵸? 그게 핵심인 거지 뭐. 뭐 미국 신용도 하락 조정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증시를 분석하는 이유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시. 내가 뭐 경제학 박사 되려고 학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은 학위도 의미도 없잖아요. 그거 따서 뭐 합니까? 아무 의미 쓰잘데없는 것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그래서 미국이 예전만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신호. 국제금리 급등, 돈 빌리는 비용이 늘었다.
주택, 자동차, 카드 금리 인상 가능성. 가능성이 아니라 인상되는 거죠. 이거는 뭐 올라가는 거니까. 트럼프 정부 정책, 관세, 재정 지출 확대.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재정 지출은 아마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라 빚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수정. 이거는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뭐가 문제냐면은 감세. 감세 정책이 문제가 되겠죠. 감세 정책이 되면 나라 빚을 못 갚잖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됐고 뭐냐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제죠.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무엇이냐. 오랜만에 그 해외 주식 영상 올렸지. 월마트. 이 월마트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뭐죠?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월마트의 마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순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도 발표 못했죠. 매출 가이던스만 발표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세라는 영역 때문에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지 감세 정책겠지. 그러면 국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 세금으로 걷어들여 가지고 그거 갖다가 나라를 경영을 하는데 나라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럼 뭐 돈이 없으면 뭐 하겠어? 빚을 못 갚겠지. 그 빚을 못 갚으면 계속 빚만 지겠지 뭐. 이가 이제 이중으로 참 이중 삼중으로 어려운 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최근에 뭐 중동 가가지고 뭐 비즈니스 외교 했다는 소식도 있긴 한데 그건 잘하신 거지. 잘한 거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되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런 이제 약간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소맨십의 영역이긴 하죠. 시장 반응, 미국 국채는 여전히 안전한가?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 국제금리 상승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그래서 제가 다, 뭐,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잖아. 한국은 충격적인 외환보유고를 구성해놨죠. 다른 나라보다 되게 취약한 외환보유계죠. 그럼 겉모습만 뭐 한국이 뭐 세계 10위권의 뭐 외환보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다 쓰잘데없는가? 그러니까 한국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골맞을 대로 골맞았고 경제 개념이 없는 애들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서 쓰잘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제가 보기에 다 바꿔버려야 돼. 저 똑똑한 사람들도 띨띨하고 뭉충 좀 안타까운 내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한 게 지금 이 국채가 미국 국채로 거의 다 이 외환보유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에 그냥 앉아서 코베하고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미국 국채를 우리가 외환보유에 갖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나.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어떻게 했어? 떨어지겠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돈이 새 나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뭔 꼴이에요? 이게 뭔 꼴인지. 이 모양 욕꼴이니까는 코스피가 이렇게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에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이 나가는 거지. 그런 좀 안타까운 내구조들 때문에 국민들만 죽어 나가는 거지 뭐. 다른 나라는 금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2에서 3%? 다른 나라는 계속적으로 금을 모았는데 한국은 전혀 금을 안 사. 이게 자산 개념이 없는 거죠, 얼마나.
동견이 없으니까는 띨띨합니다. 네, 코스피가 네, 마이너스 0.89 하락했죠, 오늘. 폭망했네, 폭망. 이게 뭐야? 폭망 수준 아니게? 봐봐요. 여기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1.56. 폭망이야, 폭망. 그래서 하락 종목 개수가 1800개. 1800개면 급락이죠. 그러니까 급락이라기보다는 많이 하락했지. 약간 폭락장에 가깝지. 폭락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한 1800개 정도 빠지면 폭락장이 시작됐다고 봐죠. 보통 폭락장이라고 본다면 2000개 정도 넘어가면은 폭락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1800개면 이제 하락장 정도? 그래도 많이 빠졌죠. 1800개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1800개인데 많이 빠진 거죠. 너무 크게 빠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폭락장에 가까운 숫자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장 다 반응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저는 이제 지수 같은 거 안 본다고. 그냥 경제 보면 알아요. 경제 보면 뭐 개판 5분 전이면 뭐 개판 5분 전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얼마만큼 잘 분석하고 펀더멘털을 어떻게 보느냐. 약간 제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분석할 때 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결과값이에요. 이거는 돈이 그렇게 움직인 거에 대한 결과값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값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루트. 이 기저가 뭔가가 중요하겠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경제 지표죠. 근데 경제 지표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긴 한데, 근데 금리는 또 이게 또 원뿌리가 어디냐면은 최근에는 뭐 파월 연준의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자 물가, 소비 물가 관점으로 본 거죠. 근데 소비 물가는 그나마 뭔가 기본이 되니까 소비 물가를 본 거야. 되게 기본적인 관점에서 금리하고 소비 물가를 봤을 때는 그건 진짜 그 나라가 기본은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물가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신용, 트러스트, 믿을 수 있느냐, 크레딧, 뭐 이런 거 신용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나라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느냐. 그렇잖아. 내가 뭐 상대방하고 거래를 할 적에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면 아예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나요? 지금은 아예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금리를 볼 때 파월 연준 의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고용 지수가 어땠어요? 뭐 실업률이 어땠어요? 뭐 물가가 CPI, PC가 어땠어요? 이런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건 그나마 신용이 되어 있을 때.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아예 이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원뿔이 이렇게 된 것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모든 금융의 기본이 뭐죠? 모든 금융의 기본은 신용이잖아요, 신용. 근데 지금은 여기 무너지는 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금리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가 뭐야? 이 자리가 저거지. 물가. 물가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이라든지 여기가 실업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금리를 볼 때 물가의 관점으로 보고 실업률의 관점으로 보고 고용의 관점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관점도 아니야. 이 금리를 우리가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30년물, 10년물 채권금리 어떻게 움직였냐 그걸 보는 거잖아. 근데 이 금리를 보는 이 원뿔이 그 근원에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물가도 아니고 실업률도 아니고 이런 경제 지표 아니야.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용. 믿을 수 있느냐? 아주 기본이야, 기본. 인간관계에서 기본. 그 완전 뿌리 완전 밑바닥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미국 시장의 밑바닥까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미국 시장의 밑바닥까지 드러난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관세죠. 관세 이슈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재정 그다음에 이제 저 빚 있는 건데 뭐 빚은 그다음 치고 관세죠, 관세. 그리고 어차피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빚이 있다 하더라도 돈 찍어내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렇게 전 세계 전쟁 일어나는 거 전쟁 일어났네 뭐 이런 걸 관리해 주면 되는 거고. 예. 기초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빚이 뭐 증가했다 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축통화의 어떤 역할 자체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달러도 다 던져버리고 있고 채권도 던져버리고 미국 자산 막 던져버리고 있잖아요. 와. 아이씨, 이거 볼까요? 달러 어떻게 됐냐? 여기 있다. 달러 떨어졌죠? 달러 지금 내려왔네, 그치? 물론 이제 전저가를 깬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전저가를 깼냐 안 깼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전저가 이거 봐보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저희 전저가 다 깼지. 최근에 반등해 준 거고. 이게 추세를 한번 봅시다. 그때 제가 보았을 때는 추세가 여봐 안 되잖아. 그치? 이 자리잖아요. 예. 여기 그래서 이 자리였지. 이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다가 지금 올라왔다가 저항대 걸린 거죠. 예. 걸린 다음에 다시 한번 빠지는 거지. 그러면 뭐 그나마 약간 잘만 좀 정신만 차린다면 미국이 정신만 차린다면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이 자리에서 갖고 놀다가 반등할 수도 있는데 반등해봤자 어느 자리예요? 반등해봤자 106선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근데 106선까지만 올라와도 다행이긴 하지.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다행이긴 한데 몰라. 근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는 않죠. 여하튼간에 뭐 달러가 예전에 116까지 올라갔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미국 자산을 막 내던져 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아까 외환보유의 문제성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은 진짜 외환보유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어요. 한국은 거의 다 대부분 뭐예요? 다 미국 국채예요. 이거 다 또 우리 국민들 세금 갖다 메꿔야 될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 부담 아니겠어요? 이게 뭐 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무슨 공무원 한 사람의 개인 돈으로 들어간 겁니까? 이거 다 국민들도 안 해요. 개판 5분 전이야. 엉망진짜 엉망진짜. 아이씨 엉망진짜. 근데 뭐 참. 이게 국민들이 좀 모르겠다. 여하튼간에 그런 상태라서 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잠깐만.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 국채 금리의 상승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쵸? 이게 이제 외환보유의 영역이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아마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 시장 잠시만 체크 좀 할까요? 아시아 시장 좀 체크합시다. 오늘이 아시아 시장 5월 19일이죠. 따라라라. 중국의 요것도 아주 안 좋게 나왔죠. 중국 경제. 근데 중국은 안 좋게 나온 건 맞은데 너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안 좋게 나왔어요. 야, 한국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영향이 컸네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0.89 빠졌잖아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6 빠졌죠. 근데 일본이 그나마 좀 많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0.68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일본, 중국, 홍콩, 호주, 그다음 전체 아시아 증시, 전체 아시아 증시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0.28%밖에 안 빠졌어요. 한국만 상대적으로 폭락한 거죠. 폭망 수준은 빠진 거죠. 폭망 수준은. 제가 지적해드렸죠. 한국만 외환보유액이 이상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엉망이야.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엉망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엉망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똑똑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셔갖고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 개념이 돈 개념 좀 있는 사람들이 경제 개념 없으니까 너무 돈이 뭔지도 모르고 참 그런 수준으로 교육받았으니 띨띨한 수준으로 여하튼간에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특히 코스닥이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그러면서 그래서 국제금리의 상승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핵심이죠. 포인트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의 약세 모양 있었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 가능성 올라갔겠지 뭐. 올라갔겠나? 봅시다. 근데 왜냐면 미국에 저게 빠졌거든. 미국의 그 달러 인덱스가 빠졌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갔지. 그치? 미국 달러가 빠졌으니까 올라가진 않을 거야. 외국인 자금의 이동. 요새 볼까요? 들어보는지. 너무 좀 그래. 너무 개념 없어. 경제 약간 좀 또 똘똘한 사람들이 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띨띨. 아유,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애들이 그냥 공무원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아유, 그저 학력으로 다 의미도 없는 것들, 다 의미 없는 쓰잘데없는 것들. 여기 그래도 최근에 약간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온 건 있네. 그치? 그래도 당연하다. 최근에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네. 코스피, 그치? 그동안 여기서 안 들어왔거든. 그럼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살짝 물리는 게 있긴 하겠다, 그치?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는데. 근데 코스닥은 미리 뺐구나. 코스닥은 좀 미리 빼고서 빠지는 거라서. 코스닥은 약간은 좀 약한 부분이 있네. 약한 고리가 있네. 네, 여하튼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정도 이야기할까요? 요 정도 분위기만 보세요. 뭐 이런 거 뭐 증시 뭐 올라가서 떨어졌어가 핵심은 아니고 뭐 이런 거 뭐 떠들어내봤자 어차피 또 내일은 또 변해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저 시황 자체는 뭐 이런 지수 뭐 올라가서 떨어졌어 이런 건 떠들어댈 필요 없고 이거 뭐 오늘 이야기해봤자 뭐 마이너스 1.56% 빠져서 이거 떠들어대봤자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펀더멘탈 구조인 거죠. 그 펀더멘탈 구조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펀더멘탈이 지금 한국은 큰 문제죠. 우선 뭐 GDP도 엉망진창이고 역성장 했잖아요. 거기다 뭐 외환보유가 또 엉망진창 수준이고 다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죠. 엉망이죠 뭐. 그런 수준에서 그나마 좀 약간 안심은 아닌데 약간 그나마 괜찮은 게 그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좀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 그 부분은 좀 긍정적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동안 안 들어왔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볼까요? 여기까지 뭐 시황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이번 방송의 주제는 채권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려고 봤습니다. 맥점이죠. 지금 시장의 맥점. 맥점 관점으로 보세요. 뭐 증시 올라와서 떨어져 저 떠들어대 봤자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요. 저건 핵심은 아니고 펀더멘탈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펀더멘탈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금융시장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볼까요?